오늘부터 이제 미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 다 합쳐서 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뭐냐면 일단 미자가 작을 미자예요. 작을 미자. 분자가 나눌 분자. 아주 작게 나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점의 세계를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점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보통 이제 좌표 평면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점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두 점. 두 점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지? 두 점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연결해 보니까 거리의 개념이 하나 등장해요. 거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것도 있다고 그랬죠? 점 두 개가 있으면 뭐예요? 기울기. 차이를 보자. 차이. 그걸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 이게 중2 때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면 아 이거 좀 어렵다라고 네, 이따가 끼우지 말아요. 지금 끼우면 흔들려요. 이따가 한번 한타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오냐면 평행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점이 두 개 나와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오늘은 요거를 좀 볼 거예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면 그냥 틀어 풀 거 없어.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점을 지나니까 이런 직선을 그어볼 수 있어요. 직선. 그러면 여기에 점을 표시할 수 있죠. 요거를 A, 요거를 B. 이렇게.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예를 들어서 Y 콜 fx 이렇게 얘기하면 요건 FA가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B, FB가 돼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오늘 기울기를 볼 건데 기울기 혹시 공식 기억해요? 기울기 공식이 어떻게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있긴 한데 이쪽을 요거를 뭐라면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증분이라고 해요. 증분. 그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모양을 그대로 따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X 증가량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표현법이야. 표현법.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롭게는 안 돼. 표현법이라는 것만 좀 받아들이면 돼. 여기 봐. 책 볼 거 없다니까 여기 봐요. 그 다음에 요것도 Y의 증가분을 이렇게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그냥 삼각형으로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읽는 걸 뭐라고 읽냐면 이걸 델타라고 읽어요. 따라서 델타. 요거의 기호가 델타예요. 델타. 증가분을 뜻해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x 증가량이 b에서 a를 뺀 거죠. 그러니까 b 빼기 a, 그 다음에 f, b 빼기 fa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배웠어요? x에 대한 y의 비율이라고도 배웠어요. 비율. 따라서 비율. 그 다음에 이게 각도로도 표현이 가능하죠.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tan 델타 세타까지. 이게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여러분이 이제 최초 배웠을 때는 x2-x1분의 y2-y1이죠. 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x2-x1분의 fx2 빼기 fx1. 그러니까 이해되죠?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중학교 2학년 거에 대한 표현법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저 미분을 배워야 돼. 그래서 약간의 표현법을 좀 변화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주냐면 얘가 A, B인데 요 표현을 요만큼이라는 기호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 B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A 플러스 델타 X가. 그러면 어떤 표현법이 가능하냐면 이런 표현법도 가능해요. A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A. 그 뒤에 되죠? 자 그러면 요게 B라고 하니까 B 자리에 요 자리에 뭘 갖다 넣어주면 돼요. 다 똑같은 건데 표현법만 달리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요게 전 거, 후 거. 그래서 후에서 전을 빼주면 돼. x2-x1분의 y2-y.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모양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할 거는 이거를 연장하는 거야.
요전에 배운 극한값을 통해서, 극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게, 아주 작게 나눌 거. 그래서 디바이더라는 말도 쓰고 디퍼런셜이라는 말도 써주는 거예요. 차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해? F. 졸지 마. 야, 오늘 새로운 거야. 그리고 제일 쉽다니까. 지금까지 이거 하려고 여지껏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거라는 거예요.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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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좀 해. 기울기. 기울기. 얘기했잖아.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현재 중1 아이들이 이거 배워. 기울기 배운다고. 중1 아이들이. 아, 책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걔들이 시험을 안 봐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라고 하는 건 도형적 표현이야. 이거 잊으시면 안 돼. 지금 이거 하는 거, 변하는 거. 도형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도형적 표현. 그래서 얘를 증가한다는 개념을 우리 보통 높이라는 말을 써주죠. 그래서 이거를 h라는 변수로 바꿔요. 변하는 수야. 델타 x도 변해. 차이가 늘어나는 줄어나는 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도 가능해요? 이걸 h로 표현하자니까 이거. 그러면 a 더하기 h에서 a를 빼주고 그 다음에 f에 a 더하기 h 빼기 fa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 되나요? 자, 기울기예요. 기울기. 따라서 기울기. 기울기. 오늘 하는 건 이 기울기야. 기울기의 모형이 잘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미분이 어디에 쓰이는 것까지 하시면 아, 미분이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 자, 기울기의 표현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예전에 중학교 때는 이거, 그 다음에 요 x2-x1 요거, 요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표현법상 바꾼 거니까 배우진 않아요. 물론 선생님은 그때 해줬어요. 증가분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고 요걸 델타라고 읽어. 델타. 읽는 방법 알아야 돼. 델타 x분의 델타 y, x의 증가랑 분의 y 증가요. 어려운 거 없어. 중학교 2학년 거를 약간 변화만 준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1차 함수에서. 물론 1차 함수 알면 여기다 y 꼴 ax 플러스 b를 써주겠지. a, b를 썼으니까 m과 n으로 표현하면 y 꼴 mx 플러스 n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이해 되나요? 되죠? 네. 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원준이? 표현법만 살짝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이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하나. 앞으로 등장할 거란 얘기야. 목적에 의해서. 기울기가 m이야. 그리고 이 점을 지나요. x1, y1을 지날 때 기울기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y 꼴 mx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그때 이렇게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첫째, 기울기가 어떻게 구해져? 기울기가 이 점을 플레이 세점 이렇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x1이죠? 이거 배운 대로 합니다. 후전이에요. 후전. 그러면 여기는 y-y1이죠. 이것이 기울기 m이죠. 이해 되나요? 그럼 여러분이 배운 형태가 나와요. y-y1은 m배 x-x1이고 그럼 y라고 하는 거 m배 x-x1 더하기 y1이죠.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요? PQ로 기억을 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울기 한 점. 따라서 기울기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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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 그럼 한 이거 점. 다 갖다 여기다 넣을 거야 이거. 그래서 너네가 지금 현재 배웠던 건 요게 요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고1 때 표현 방법이었고 y equal x2-x1분의 y2-y1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야 돼요. 이과도 이거 기백에서 이거 했어요. 이거 똑같은 거. 요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기울기 어려운 거 아니죠? 기울기가 뭐야? 기울어지는 두 점에서 특히 얘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에서. 응? 보고 있어. 종이 이거 가져서 저거 쓰세요. 요거 한 장에다가 쓰시면 돼요. 지금 써요. 옆을 나눠주시고. 쫄지마.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표현법이 이렇게 복잡해서 많이 써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에서 출발을 한 거야. 그냥 x 증가량 y 증가량 도형적 표현을 델타 x분의 델타 y
그다음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 쓰세요. 네. 중2 겁니다. 중2 거. 요게 새롭게 표현되는 기법이 요게 등장하는 거고. 요거는 언제 고1 때까지 배운 거죠? 이게 고2 거예요, 이제. 받아들이면 안 돼. 아직은 중학교 2학년 거고. 이거 맞춘 소리. 하면서 기울기 좀 해주세요. 기울기. 네, 해주세요. 기울기. 기울기. 윤영이야 이뻐 죽겠어. 지금 눈높이 기울기를 신었어요. 눈높이 기울기를.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델타 x분의 델타 y x 마이너스 x3분의 y2 마이너스 y1 또는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 요 모양이 꼭 갖춰져야 됩니다.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기울기. 기울어짐의 정도를 기울기 순수 우리말이야. 기울기. 그래서 앞뒤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거지. 이것도 기울기. 기울기. 그런 걸 뭐라고 왕중왕. 그러죠? 그런 거. 그 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언어 중에서 거꾸로 읽어도 전달이 되는 건 한국어. 한국. 가는 글이죠. 좀 더. 기울기. 기울기. 네, 어디요? 이거 탄젠트 세타. 옆에 저 고1에서 나왔다. 이 고1에서 배운 거라고. 아니 저 왼쪽에 이거 비율. 이거 탄젠트 세타. 고1에서 배웠잖아요. 고1.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는 기울기.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네요. 각도하고 연결이 되겠죠. 90도니까. 기울기. 이과는 요거를 뭐라고 읽는데 방향 벡터라고 읽으면 되죠. 방백. 방향, 코사인. 기울기. 아니 씨.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 나 주기 좀 일정하게 해줄래? 이거는 정말 있어. 지금 하고 있는 건 기울기야.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우리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웠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쭉 배우라는 얘기야. 도형적 표현이고 이건 변수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고 물론 여긴 델타 x고요. 여기는 h로 표현이 됩니다. a하고 마이너스 a는 없어져서 그래서 분모가 델타 x, 델타 x를 h로 바꾼 h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 자, 현재까지 1차 함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차 함수. 후전은 기울기. 다 썼어요. 이제 못 썼어요. 하시면서 들어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진짜. 꼭 기억해 주세요. 기울기는 x 증가분분의 y 증가분. 증분이라고 표현하고 또 증가량이라고 배워요. 그 다음에 델타 x 분의 델타 y. 그렇죠. 네, 고1에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다 배웠어요. 요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건데 지금 이제 고2가 되려면 약간의 변화를 주면 돼요. 그 변화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놓치기만 하면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기울기. 잊지 말아요. 기울기예요. 기울기. 오쉣. 자, 됐나요? 이제 해볼까요? 아직 다 못 썼어요. 기울기는 x 증가분의 y 증가량. 그 다음 x2-x1분의 y2-1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제 함수로 표현하려고 그러냐면 원래 중학교 때는 이게 함수 표현이 이게 안 들어가요. 하나 정도 아마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그걸 모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x축이에요. 1차 함수가 아닐 때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곡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A예요. 여기도 B예요. 이 점은 변함없이 A, FA야. 차이점은 저쪽은 1차 함수 기울기 개념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1차 함수가 아닐 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두 점이 나왔죠. 점이 나오면 해야 되는 게 거리하고 기울기 개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점이 두 개 나오면 거리, 기울기, 평행이동 개념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에서 평행이동 물어볼 게 없지만 얘를 고정을 시켜요. 일단 처음이니까 고정을 시켜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묻고자 한 건 뭐야? 기울기 개념을 물어보겠지. 그럼 여기도 기울기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불러봐 주세요. 기울기 이거를 기울기 는 어떻게 써요? B-A에 FB-FA예요. 됐어요? 네. 끝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능합니다. 됐나요? 네. 됐죠? 네, 두 점을 지난 직선을 사실은 그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린 거지. 원래 점은 곡선이죠. 그럼 얘를 기울기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좀 바꿔요. 여기 사이에 이만큼 늘었을 때 이만큼 늘은 요거를 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평균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평균의 비율, 평균 변화율 이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려운 말 아니야. 직선일 땐 기울기라고 불러주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여기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상에서 이거를 물어봤으니 얘를 뭐라고 얘기하겠다고? 평균 변화율. 따라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기울기의 일환인데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가? 예.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해요. 여기에 고정점을 하나 두고 여기에 요 점이 이렇게 있어요. 노란 점이. 근데 얘 평균 변화율이 요것이 점인데 이 점을 무한히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작은 미자가 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 점으로 표현은 안 합니다. 그냥 선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도 점이고 여기도 점이죠. 이 점을 A에 한없이 가까이 갔을 때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된? 그리고 또 하나 더 거시적과 미시적인 개념이 있는데 지구를 봤을 때 지구는 동그랗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뭐라고 해요? 평평하다고 얘기하죠.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이 한없이 이렇게 되면 요 한없이 이거를 확대하면 여기는 뭐가 돼요? 직선이 됩니다. 그건 이해돼요? 좀 관념적인 부분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를 무한히 확대를 해요. 돋보기로. 그러면 나중에 점들이 보일 텐데 그 점들은 나중에 직선으로 보여요. 요 개념은 좀 이해돼요? 예. 곡선을 무한히 확대하면 직선의 일환이란 얘기야. 요 개념이 좀 이해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무한히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고? 나중에 선이 나오는데 직선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 여기 곡면이야. 이 곡면을 무한히 확대하면 평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 개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이란 말을 쓰고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표현법을, 자,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다가오는 표현법을 이미 배웠어요. 뭐로 배웠죠? 이를 극자를 써서 리미트 개념을 썼지. 그래서 리미트를 써줍니다. 리미트 B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러면 B는 A에 도착하는 게 아니야. 그 직전까지만 가는 거야. 그때 B-A, FB-FA는 뭐라고 해줄 거냐. 자, 그러면 여기를 무한히 얘가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기 확대해 볼게요. 요게 분명히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 점이 여기 있어요. 요 점이 여기. 그러면 이 노란 점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맞아요? 어디까지? 거의 이웃할 때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쫄지 마. 이거 개념 중요해. 여기서부터 와. 그래서 미시적인 말을 써준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무한히 가까이 와서 거의 옆에 이르는 점이 됐다면 그 점을 연결하면 어떤 점이에요? 이웃한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있는 점과
요렇게는 좀 거의 직선에 가깝죠. 맞아요? 네. 요 두 점을 연결하면 이웃한 두 점 연결하면 점하고 점 원래 점에 대한 크기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웃한 두 점을 연결하면 거의 뭐에 가까워요? 옆에 있는 두 개를 연결한 거에 가까운 거지. 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 두 개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변화율이라서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을 나눈 거죠. 얘를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된 네. 약속이야. 너네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 우리가 그렇다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거를 표현하기를 요거는 이 A에서의 이렇게 되면 거의 두 점이면 직선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볼 수 있지. 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접선. 접선. 거의 한 점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맞지? 그 점이나 이 점이나 사실 차이가 있어 없어? 거의 없지. 그래서 얘를 그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표현법을 A에서의 기울기다 그래서 프라임을 붙여요. 이렇게 FA인데 요걸 프라임. 이게 약속이야. 다시 읽어봐. 이거 뭐야?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따라서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순간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순간 변화율. A에서의 순간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F 프라임 A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이거 프라임 이렇게 읽어요. 프라임. 아마 그 저기 트랜스포머인가요? 포머 맞지? 거기에서 나오는 오토모스 프라임. 그 프라임이라는 개념이 그거야. 프라임. 알았어? 약속이야 약속. 요게 정의라고. 일단 기본 정의가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순간 변화예요. 순간 변화율. 우리가 읽을 때 순간 변화를 읽어.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 점에서 선을 그은 것처럼 느끼니까 기하학적 의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또 접선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는 거의 직선에 가까우니까 다시 기울기 개념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접선 기울기도 써줍니다. 다시 기울기로 왔어요. 왜? 직선이 됐으니까. 곡선 위의 두 점은 평균 변화율이야. 따라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그걸 리미트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죠. 그걸 쭉 이렇게 당긴 걸 뭐라고 얘기해? 순간 변화율. 따라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 요 점에서 다음 점으로 이동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거를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니야. 얘네가 점을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인다고 가정했을 뿐이지. 이 점하고 이 점이 된 거야. 이게 기준점 A에서의 값이고, 그러면 요 점에 중심이 있고 요 점에 중심이 있으니까 요만큼 늘은 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미트 델타 x가 얘가 한없이 0으로 가요. 그때 델타 x를 뭐냐면 디바이더라는 나누다 dx로 표현을 할 뿐이에요. 요거를 아주 작을 때 dx로 써요. 그럼 얘는 뭐야? 아주 작을 때 나온 거라서 dy라고 불러요. 이게 갑니까? 그럼 순간 변화로 표현법은 어떻게 돼? 또 하나 dx분의 dy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델타 x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야. 아주 작게 나누었다 그래서 이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게 들어가 있는 거야.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는 뭐라고 표현해요? dx분의 dy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얘는 0이 아니야. 진짜 0이 아니야. 0에 가까운 값 무한소예요. 얘도 무한소예요. 델타 x는 델타 y. 그러니까 그 값이 존재하는 것 뿐이야. 이거를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점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점은 뭐야? 크기가 없어. 표현만 할 뿐이야. 그러면 점이 이렇게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확대 이만해졌다고 치자고. 여기도 이만해졌다고 치자고. 그럼 얘를 원의 개념으로 썼을 때, 왜냐면 크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같은 방향이 뭐 어쨌든 원으로 표현하자고. 점이니까. 그럼 여기서 요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 늘은 걸 얘를 뭐라고 한다? dx, dy. 니네가 원자 세계 봤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과학 시간에 니네 분명히 분자 구조 이런 거 배우지? 그때 뭐라고 해?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냈지? 원자 구조. 그래서 팔다리 만들어서 만들잖아. 화학 배우는 사람 손 들어봐. 화학.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C 쓰고 여기 H 쓰고 뭐 이런 거 있던데. 마치 이런 거. 이게 메탄인가 뭐 메탄인가 되잖아. CH4인가 이거 메탄 같은데.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보여 안 보여? 탄소가 보이냐? 수소가 보여? 안 보이지? 그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잖아. 그럼 수학도 마찬가지야. 미시는 세계를 사실은 보이진 않아. 그걸 보이는 것처럼 점과 점으로
이감 요게 정의야 요게 정의 이해? 다시 리미트 b가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a에 도착한 건 아니야. 그때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요게 뭐라고? a에서의 기울기 기준점이 요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구조를 틀으면 안 돼요. 항상 이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야. 이해 됐니? 여기까지 풀기 끊어줘.